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직업 상담학 이번 시간이 총광입니다. 총광. 오프라인 같으면 벌써 떡시루에도 이렇게 떡시루에다가 이렇게 쫙 총광떡 파티 좀 하고 싶은데 온라인이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떡차차면서 총광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2차에 잘 나와요. 내담자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산업인력공단의 큐넷이죠. 큐넷에 보면 직업상담사 사이트에 딱 그 큐넷 사이트에 직업상담사 치면 여기에 출제표가 있어요. 뭐뭐뭐 내라라고 하는데 그 출제표에 내담자 정보 및 행동의 이해 해석 기법에 대해서 시험에 내시오라는 출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정보예요, 정보. 다 알려주잖아요. 큐넷에서 이거 내라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또 말뜻을 몰라요. 내담자 정보 및 행동의 이해 해석 기법.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이걸 설명 안 하고 바로 직업상 이러면 공부 하나만 해요. 얘를 알아야 돼요. 내담자가 내담자에 관련된 정보, 내담자에 관련된 행동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이해해야 돼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고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법이 있다 이거예요. 내담자가 왜 저런 말을 할까? 내담자가 어디 살고 환경은 어떻고 행동은 어떻고 이거를 이해하는 기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해가시죠? 제목을. 이거를 기스버스라는 사람과 무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2차에도 잘 나와요. 9가지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2차에서는 주로 6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옵니다. 2차에서 잠깐 팁을 드리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라고 제가 키워드 만들었습니다. 2차 때. 지금 외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항감, 재인식 다루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은유 사용하기, 근거 없는 질문 사용하기, 끈적거리는 가정 사용하기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6개만 외우면 됩니다. 더러운 게 잘 이어져요.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2차 때 써먹을 겁니다. 1차 때는 이 말 필요 없습니다. 가정 사용하기, 내담자가 어떠한 행동이 이미 존재했다고 가정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직업이 마음에 드시나요? 당신의 직업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다.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해서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알아보는 거다.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오류를 통해서 전이된 옮기는 거죠. 전이는 옮기는 거에 대한 오류를 정정해주면서 내담자의 정보를 알아보기. 이건 1차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의 오류, 또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정한론이다. 그래서 정한론,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아닌 게 답이겠죠. 다음 중 전이된 오류의 정정하기가 아닌 것은 1번 전이된 오류, 2번 한계의 오류, 3번 논리적 오류, 4번 떡볶이 오류 하면 답이 떡볶이 오류가 되겠죠. 정한론. 그래서 2차에도 잘 나오고 1차에도 잘 나옵니다. 정보의 오류는요. 내담자가 실제 경험과 행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대강 이야기할 때 빼먹고 얘기할 때 생기는 오류를 정보의 오류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요. 내담자의 경험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어요. 내 상사가 그러는데요. 나는 책임감이 없대요.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내 상사가 그러는데요. 나는 책임감이 없대요. 이거는 무슨 오류입니까? 답이 삭제예요. 삭제. 왜 책임감이 없는지 빠졌잖아요. 이유가. 삭제. 답 1번이에요. 1번. 삭제. 답까지 잘 알려주죠. 불확실한 인물을 사용하고 불분명한 동사를 사용하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만. 내 상사가 그러는데요. 항상 상사예요. 부하도 아니고. 저는 책임감이 없대요. 우리 사장님이 그러는데요. 저는 책임감이 없대요.
뭐예요? 답이 삭제다. 한계의 오류, 예불어. 키워드가 뭐예요? 한계의 오류는 예불어. 예불어다. 옛날에 음주 측정할 때,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안 하는데, 옛날에 음주 측정할 때 이렇게 길 막아놓고 경찰이 하잖아요. 그래서 음주 신호 할 때, 자, 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하잖아요. 예 불어 더더더더 불어 더더 예 불어. 그래서 예 불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 항상 절대로 모두 이런 거예요. 또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 뭐뭐는 할 수 없다. 뭐뭐는 안 된다. 또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거. 뭐뭐 해야만 한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다. 그래서 예 불어. 논리적으로 잘못된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수정하세요. 잘못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오류.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과. 잘못된 인과관계에 따라서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분류 및 재구성. 내담자의 표현을 분류하고 재구성하는 기법은 자아 개념이 낮은 내담자에게 효과적이다. 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과 그들의 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왜? 자아 개념이 낮으니까.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 재구성하게, 분류 및 재구성,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시험 문제에 그들의 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각도 나오면 답이 분류 및 재구성하기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다시 갑니다. 그들의 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시험 문제 쭉 읽다가 쭉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그러다가 다른 각도 나오면 오케이, 분류 및 재구성, 이게 나와야 돼요. 제 음성 지원이 돼야 돼요.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다른 각도 나오면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분류 및 재구성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한 문제 맞췄습니다. 이런 거 볼 거 없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좀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다 알려드리잖아요. 저항감, 재인식 다루기. 저항감이 어떤 건지, 재인식 다루기, 은유 사용하기에서 나옵니다. 저항감, 재인식. 1차는 객관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식의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저항감, 재인식 및 다루기에서 여기서 예만 나와요. 은유 사용하기. 마음이 내키하지 않고 저항적인 내담자에게 의사소통의 장치로서 내담자의 문제를 그대로 대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쓰는 거예요. 왜? 저항감 있는 내담자니까. 지랄하니까. 저항감 있는 내담자 지랄하니까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사용한다. 달래가면서. 그래서 저항적인 내담자의 의사소통, 저항적이다 나오면 답이 뭐예요? 은유 사용하기다. 시험 문제입니다. 너무 이렇게 진짜 너무 쉽게 강의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너무 안 할까 봐 걱정해요. 너무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공부할 것도 없죠. 강의만 보면 합격인데. 다시 합니다. 마음 내키하지 않고 저항적인 내담자에게 의사소통 장치로서 저항적인 내담자에게 사용하는 답이 뭐라고요? 은유 사용하기다. 그래서 저항적인 내담자, 은유 사용하기. 그래서 포인트만 딱딱 집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다른 각도 나오면 분류 및 재구성하기. 다 시험 문제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교수님, 혹시 출제자가 이번에는 이거 내지 않나요? 맨날 이것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결하기 아들러 학파의 학자들은 달래고 이거 보는 사람은 불합격돼요. 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이거 시험 안 나와요. 패치기도 안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 천국 불신조. 나오면 얘만 나와요. 저항적인 내담자, 은유 사용하기. 얘만 나오니까요. 믿으십시오. 합격입니다.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회장 마련하기. 그래서 반성회장 마련하기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반성회장 마련하기에서 웰펠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웰펠의 7단계 과정, 반성회장 마련하기에 웰펠의 7단계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 1단계 개인이 가진 독단적인 사고, 권위적인 유치의 절대적인 진리를 밝히는 단계이다. 2단계 이상적인 진리란 지식이란 정확하고 확실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3단계 지식의 확실한 범죄 쭉 나옵니다. 4단계 모든 지식의 불확실을 깨뜨리는 게 쭉 나와요. 다 볼 거 없어요. 다 볼 거 없어요. 자신의 판단 체계를 벗어나 일반화된 지식을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답이 6단계예요. 모든 지식을 불확실성을 깨닫게 한 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4단계입니다. 그래서 4단계, 6단계만 보면 됩니다. 참 친절하죠? 이런 강의를 듣고 어떻게 불합격해요? 이걸 7단계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다 외우세요. 라고 하면 미쳐버려요.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지 마십시오. 4단계와 6단계만 보시고요. 조금 찝찝한 사람들은요, 2단계. 이성적인 지식이란 정확하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의 대안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는 시기다. 현실 대안 인식 2단계. 2, 4, 6 짝수 단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명에 초점 맞추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도 하나 나옵니다. 변명에 초점 맞추기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안 그랬어. 부정하는 거. 알리바이 만드는 거. 비난하는 거. 이거는 책임 회피입니다.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기. 축소, 정당화, 훼손. 이거는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는 겁니다. 책임을 변형시키는 거. 네, 그렇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얘는 문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요. 다음 중 책임을 회피하기가 아닌 것은 얘 집어넣었죠. 다음 중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기는 얘 집어넣었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기 부활비. 부활비. 책임을 회피하기는 뭐예요? 부활비다. 부활비. 그럼 얘 안 해도 되겠죠. 부정, 알리바이 비난은 책임을 회피하겠다. 부활비책 이렇게 하면 지금 만들었습니다. 사자성. 부활비책. 책임을 회피하기는 부정, 알리바이 비난하기다. 부활비책. 그럼 얘는 안 이어도 되겠죠? 결과 물어보면 부활비책에서 뽑으면 되니까요. 부활비책 아주 좋습니다. 구조화된 면접법. 여러분도 이제 우리 직공무 카페가 활성화되려면 여러분들도 으쌰으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이 저는 보약 같은 에너지가 됩니다. 제가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힘차게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댓글 좀, 응원의 댓글 좀 많이 좀 써주십시오. 이런 강의 들으시고요. 오, 교수님, 부활비책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럼 찌찌뽕. 뭐 이렇게 좀 댓글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조화된 면접법 나옵니다. 생애 진로 사정이다. 생애 진로 사정, 평생 동안 생애 진로 사정,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개인주의 이론, 개인주의상, 개인의 평생 동안, 평생 찌찌뽕, 평생 생애.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러의 개인주의에서 나왔다라고 보고요. 구조화된 면담법이다. 비구조화가 아니라 구조화된 면담법. 가장 대표적인 구조화된 면담법이 무엇이다? 생애 진로 사정이다. 영어로 LCA, 영어까지 나옵니다. LCA, Life Career Assessment에서 LCA라고 한다. 생애 진로 사정 조사죠. 평생 동안 인생을 조사하는 겁니다. 생애 진로 사정이 뭐라고요? 평생의 인생을 조사한다. 그럼 다시 쉬운 말로 갈게요. 생애 진로 사정이란 영어로 LCA라고 하고요. 평생 동안의 인생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제 미팅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대학 학생들, 대학 친구들을 보면. 근데 우리 때는 대학 가면 일단 미팅이 기본이에요, 미팅. 미팅할 때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제가 미팅할 때는 다방에서 쫙 앉혀서 하고, 막 도끼비 딱 꺼내놓고, 막 소지품, 잡아서 서로 소지품 원하는 거 딱 골라가 잡아갖고 파트너 구하고 파트너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파트너 구하고 정하고 막 그랬습니다. 구하고 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파트너가 정해지면 물어봐요. 집이 어디예요? 몇 살 먹었어요? 서클은 어디 가입했어요? 취미는 뭐예요? 영화 뭐 좋아해요? 막 이런 건 쫙 물어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호구조사래요. 호구조사. 호구조사한다.
호구조사. 그러니까 호구조사가 뭐예요? 생애진로사정이에요. 생애진로사정 딱 나오면 답이 뭐예요? 호구조사다, 호구조사. 쉽잖아요. 다시 갑니다. 생애진로사정 딱 나오면 학문적 같아요. LCA. 너무 어렵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호구조사다. 호구조사는 언제예요? 만날 때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LCA, 생애진로사정은 상담 초기에 이루어진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생애진로사정은 상담 중기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생애진로사정은 호구조사라고, 호구조사는 만날 때 처음 해야지. 그래서 상담의 초기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호구조사는 이 순서는 뒤에 나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초했다. 자, 갑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뿌리가 나왔다. 생애진로사정은 호구조사다. 상담 초기에 이루어진다. 구조적 상담법이다.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나? 이겁니다. 그래서 생애진로사정의 구조예요. 첫째, 진로사정이에요. 진로사정, 인생을 조사하는 겁니다. 생애진로사정의 구조 첫째, 그래서 직업 경험은 뭐고, 또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뭐고, 또 여가 활동은 어떻게 보내고, 이 세 가지가 또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로사정에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다? 직업 경험,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또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무슨 과예요? 또 훈련 과정, 어떤 서클 활동하는 건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취미생활, 영화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구조사한다. 이거를 진로사정의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사정이 끝나고요. 두 번째는 전형적인 하루예요.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요? 몇 시에 일어나죠? 누가 깨워요? 그래서 의존적으로 혼자 일어나는지, 늦게 부모님이 깨우는지, 그래서 하루 생활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물어보는 걸, 체계적으로 물어보는 걸 전형적 하루라고 한다. 즉,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자발적인지, 체계적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 정도, 다른 사람에 대한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정도, 안정적이고 판에 박힌 일, 끈기 있게 주의 깊게 하는 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서비스예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전형적인 하루를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면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를 물어보는 거다. 또는 자발적인지 체계적인지를 물어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전형적인 하루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강점과 장애. 그래서 강점, 잘하는 게 뭐냐? 장애. 또 장애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호구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강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걸 전체적인 호구조사를 맞춰서 이제 요약, 마무리, 이 사람하고 사귈 것인가 말 것인가 요약하는 단계다. 이게 생애진로사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생애진로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좀 미세하게 나오면 이거죠. 생애진로사정의 구조적인 진로사정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직업경험, 2번 교육 또는 훈련과정, 3번 여가활동, 4번 떡볶이 자르기. 그럼 답이 떡볶이 자르기입니다. 자, 됐고요. 생애진로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생애진로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하면 좀 어렵게 느끼시죠? 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이거요. 내담자의 직업경험. 어떤 직업을 했는지, 또 교육 수준을 알 수 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알 수 있다. 내담자의 기술,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내담자가 스스로 어떤 가치관, 종교는 뭐고 가치관은 뭐고, 가치관과 자기인식, 자기에 대한 자기 개념이 얼마큼 있는지 가치관과 자기인식을 알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가계도입니다. 제노그램이죠. 제노그램. 그래서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도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초를 둔 거다. 개인의 평생 동안 개인의 직업 가계도, 아주 쉽게 말하면요, 세대 간 3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가 있어요. 할아버지 직업은 뭐예요? 의사. 아버지 직업은 뭐예요? 의사. 그럼 나도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3대에 걸쳐서 3대에 걸친 어떤 직업 선택이나 이 직업 문화, 가족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걸 무엇이라고 한다?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 아들러의 개인주의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제가 말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하나는요. 특정 직업에 대한 가계 유전적 장애와는 상관이 없다. 가계에 대한 유전적 장애. 집안에 유전병이 있어갖고 유전적 병이 있어서 유전 장애가 있어갖고 이런 게 나온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직업 가계도는 진로 문제예요. 진로 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즉 가족의 3대에 걸친 이런 직업의 문화,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 직업 형성이 이루어지더라. 이걸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이라고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담자 사정 조사죠. 동기 역할 사정, 동기 역할, 내담자가 얼마큼 동기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주요 용도는 다 비슷해요. 용도, 목적. 용도는 목적입니다. 내담자의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자기 인식이 얼마큼 향상되는지 발전시키려고 동기 사정을 한다. 직업 불만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기 사정을 한다. 좋아하는 일, 역할, 작업 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기 사정을 한다라고 보고요. 상호 역할 관계 사정. 역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역할 사정의 방법입니다.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 동그라미로 어떤 역할인지 A 역할, B 역할, 동그라미로 역할을 알아보는 거.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하게. 역할 그린 것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애 계획으로 토해서 이 역할에 따라서 나는 이런 직업으로 선택할 거야 라고 보는 거야. 상호 역할 관계 사정 정보 처리하게. 생애 역할 무지개 그리기. 연령에 맞춰 생애 역할을 나타내는 실적 치료 사정입니다 라고 하는데, 요건 2차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때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눈여겨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 사정, 요게 1차, 2차 공이 잘 나옵니다. 가치 사정하게. 가치, 어떤 가치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가치 사정의 목적, 용도는요, 다 똑같아요. 자기 인식 발전시키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큼 인식되고 있는지, 이걸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치 조사를 하더라.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근거 확인하게. 역할 활동, 이런 것들은 2차에서 다룰 겁니다. 1차 때는 볼 필요 없습니다. 1차는 이겁니다.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법. 그래서 키워드 존백. 가수 존박이지. 존박 동생이 존백이에요. 존백은 존백.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게. 백일몽말하게. 과거 선택 해석하게. 자유시간 및 금전성하게. 존백 과자. 체철. 체크 목록에 가치순위 매기기. 절정 경험 조사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알아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존백 과자 체절. 공부하다가 짜증나면 욕 한번 시원하게 돼요. 존백 새끼가 과자를 처먹다가 체해서 절도했네! 라고 해서 2차 때 외우면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2차 때는 재밌게 제가 키워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존백 새끼가 과자를 처먹다가 체해서 절도했네!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게, 백일몽말하게. 왜? 2차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 기법의 종류 6가지를 쓰시오. 존백 과자 체절 쓰면 6점 맞았습니다. 설명을 하고 쓸 필요 없습니다. 2차도 쉬워요. 1차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게, 백일몽말하게, 과거 선택 회상하게, 존백 과자 체절. 이건 무엇을 알아보는 조사입니까? 라고 나와요. 답이 뭐예요? 가치다. 정답 3번에 가치를 알아보는 거다. 가치, 존백 과자 체절. 또 한 문제 맞췄습니다. 성격 사정하게, 성격 조사하는 겁니다. 볼 거 없고요. MBTI 이거는 심리학에도 나오는 건데 한번 또 짚고 넘어갈까요? MBTI의 4가지 유형입니다. 외내, 감직, 사감, 판인. 그래서 4가지 유형 아닌 게 답이겠죠. 외내, 감직, 사감, 판인.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정보 수집 및 인식 방법에 따라서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서 의사결정 어떻게 의사결정하냐 사고로 의사결정하냐 감정으로 의사결정하냐 생활 양식 판단으로 하냐 인식으로 하냐 판단형은 뭐예요? 판단형은 딱 짜여져야 돼요. 여행을 가면 딱딱딱 어느 코스 딱 계획적이어야 돼요.
인식형은 자율적이에요. 그냥 내 맘대로 자유로운 영혼. 가다 배고프면 라면 먹지 뭐. 가다 배고프면 떡볶이 먹죠. 맘대로 여행하는 것 인식형. 계획대로 여행하는 것 판단형. 의사결정할 때, 식당 갈 때 논리적으로 따라보고 가는 거 사고형. 그냥 내가 좋은 데 가는 거 감정형.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 오감으로 인식하면 감각형. 직관으로 인식하면 직관형. 에너지. 활발하면 외향형. 내부임 내향형. 이렇게 보는. 시험에는 이게 잘 나와요. 정보에 대한 인식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각형, 직관형. 의사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고형, 감정형. 이렇게 결정 나오면 사고형, 감정형. 인식 나오면 감각형, 직관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사정하기, 흥미조사하는 겁니다. 흥미사정 목적 다 똑같고요. 목표도 똑같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흥미사정 방법 있습니다. 흥미사정 방법 3가지. 작업 경험 분석하기. 작업 경험 분석하기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직업 경험 분석하기. 직업 경험을 통해서, 작업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더라. 직업 카드 분류 전략법. 직업 카드는요, 홀랜드 흥미 카드가 있습니다. 홀랜드 흥미 카드를 보여주고요. 3가지로 나눠요. 여기는 좋아하는 직업군, 여기는 싫어하는 직업군, 여기는 뭔지 모르는 직업군, 모르는 직업군 빼고, 싫어하는 직업군 빼고, 좋아하는 직업군 딱 나와서 아, 좋아하는 건 직업군 3개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흥미가 있구나 알아보는 거. 이걸 마치 저거죠. 타르하고 비슷해. 타르인가요? 타르점? 타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골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업 카드 분류법. 흥미를 알아보는 거. 흥미 검사입니다.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거 직업 카드 분류법. 작업 경험 분석하기 또는 직업 경험 분석하기. 그 다음에 흥미 검사 도구를 통해서 흥미 검사 도구, 직업 선호도 검사, 흥미 검사, 스트롱 검사, 쿠더 흥미 검사 이런 흥미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 있고요. 수포가 있습니다. 또 욕심쟁이 우후후 수포 나왔는데 이 또 이 새끼도 아주 욕심쟁이에요. 또 흥미 홀랜드가 흥미거든요. 홀랜드. 심리학에 또 나와요. 홀랜드. 흐흐. 우리 카톡에 많이 쓰죠. 홀랜드 흥미. 흐흐. 그러니까 슈퍼가 이거 좋은데 나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또 만들어서 지가. 원래 슈퍼는 발달인데 슈퍼 가서 처먹어서 발달된 놈이 또 흥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에서 표조조를 만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 언어로 표현하는 거,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는 뭐냐면요. 관찰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거. 조작된 흥미. 좋아하거나 즐기는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질문하거나 관찰을 통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조작해본다, 조작한다. 말로 물어보고 관찰해서 하는 거. 조작된 흥미라고 한다. 그래서 관찰 나오면 조작된 흥미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검사 도구를 조사하는 거, 조사된 흥미. 그래서 다음 중 수포의 흥미사정 기법이 아닌 것은 1번 표현된 흥미, 2번 조작된 흥미, 3번 조사된 흥미, 4번 테니스 흥미. 그럼 답이 테니스 흥미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과 관찰을 통해서 하는 건 조작된 흥미다라고 체크 포인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안 개발과 의사결정합니다. 그래서 직업정보 수집 방법, 대안 발절 이것도 나옵니다. 순서, 분대, 목수. 키워드가 이 순서가 시험문제입니다. 분대, 목수. 분류, 직업 분류 제시하게. 분류 제시하게. 직업 분류를 제시한다. 그래서 직업 분류 제시하게. 그 다음에 대안 만들기. 대안 만드는 것 같고 목록을 줄이기. 목록 줄인 것 같고 직업 정보를 수집하기. 그래서 직업 정보 수집의 단계입니다. 직업 정보 수집의 단계 4단계. 분대, 목수, 직업 분류, 대안 만들기, 목록 줄이기, 직업 정보 수집하기. 분대, 목수 이 순서가 시험 문제입니다. 내담자가 수집한 대안 목록의 직업들 중 브레인스토밍 그냥 마음대로 막 얘기해서 아무거나 얘기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얘기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보고요. 직업 선택의 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의사 결정 단계 세 가지가 있네요. 전제 단계, 계획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 전개인이다. 전개인이다. 그래서 의사 결정의 단계 세 가지가 뭐 있습니까? 전제 단계, 계획 단계, 인지 부조 단계. 그래서 전제 단계는 직업 선택 전에 주변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특정 직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행동을 상상하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반대로 실험해 보는 거. 그래서 전개인 직업 의사결정의 3단계 체크 포인트 드시고요. 힐튼 모형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인간의 복잡한 직업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 나왔네. 구조에 근거해서 힐톤 하면 뭐가 떠올라요? 힐튼 호텔 구조를 잘 지어낸다. 그래서 구조에 근거했다. 오케이, 힐튼 호텔, 힐톤. 시험 문제 볼 거 없습니다. 쭉 읽다가 오, 구조에 근거했네? 구조 근거해서 호텔을 잘 지어야지. 호텔 이름 힐튼 호텔, 힐톤 모형. 이렇게 답을 맞추면 됩니다. 타이드만과 오하라 볼 거 없고요. 브름 나옵니다. 브름. 얘는 심리학에 나옵니다. 심리학에서 할 겁니다. 균형과 기대, 힘의 원리다. 그래서 세 가지. 브름. 기대 이론이에요. 기대. 브름 기대하자. 그래서 브름의 기대 이론입니다. 균형, 직업에 대한 실제 만족과 달리 기대된 만족. 실제 만족과 기대된 만족이 얼마큼이냐. 이 균형을 잘 맞춘다. 기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실현 가능하다 믿는 정도. 기대가 있고. 힘,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가설적 인지율. 힘과 기대가 잘 균형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기대, 힘, 균형, 기대 이론 이 세 가지가 3요소다라고 보고요. 슈의 모형, 플래처 모형 안 나옵니다. 처방적 결정 모형, 카치의 직업 결정 모형, 겔라트 모형 나오는데 겔라트 모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차에 겔라트 모형 이것도 심리학에 나오는데요. 먼저 갈게요. 겔라트 모형의 순서입니다. 첫째,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한 대안을 열거해서 대안 결과를 예측하고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을 하고 가치 평가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평가 및 재투입 과정으로 해서 도식화시켜서 이 단계를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라고 하면 미쳐버려요. 근데 시험에 나와요. 1차는 객관식이에요. 겔라트 모형 나오면요. 겔라트 뭘로 시작해요? 기억으로 시작해요. 다음 중 겔라트 모형의 순서가 올바른 것은 기억이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있죠. 1번이에요. 간단하죠. 합격이 목적입니다. 겔라트의 모형 순서 나오면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왜 1번이에요? 겔라트 기억으로 시작해서 1번. 끝. 얘 1급 외울 필요 없죠. 이거 뭐하러 외워요? 답만 맞추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외워서 맞히나 1번 맞춰서 답 맞히나 똑같은데. 합격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끝. 겔라트 몇 번? 1번이다. 교수님 혹시 2번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믿음 천국 불신지옥 나오면 1번이에요.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직업 정보에도 나오는데 직업 정보에 나오는 것도 뭐 하나 하고 가자고요. 직업 정보 문제인데 직업 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직업 결정 모형이 있고요. 처방적 결정 모형이 있어요. 처방적. 그리고 기술적 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처방적 결정은 처방해 주는 겁니다. 직업 상담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적극적으로 처방해 주는 건 처방적. 기술적 직업 모형은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적 직업 모형은 학자 이름이 3명이에요. 카트칼. 그래서 키워드가 카트칼로 처방적이네요. 카트칼로 처방해라. 카트칼로 처방해라. 기술적 결정 모형은 뭐예요? 많아요. 뭐 겔라트 쭉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몰라도 돼요. 뭐 타이드만과 오하라 쪽인데 브롬 여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얘만 보면 돼요. 처방적. 카트칼, 카츠 적음이라 세죠. 카츠 겔라트도 여기 있네. 겔라트 칼도와 지토우스키 다 안 이어도 돼요. 객관식이라. 칼도와 지토우스키인지 칼도와 지토우 새끼인지 그냥 몰라요. 칼도와 지새끼 새끼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칼도와 지새끼 나오면 답이구나. 칼트칼
카츠, 겔라트, 칼도와 치새끼 나오면 처방적 결정 모형이에요. 다음 중 처방적 결정 모형 학자가 아닌 것은 카트칼 아닌 놈이 답이에요. 다음 중 기술적 결정 모형 학자가 아닌 사람은 카트칼 들어간 놈이 답이에요. 그래서 얘들 모르고 카트칼 처방적 결정 모형 학자, 처방적 결정, 처결, 카트칼로 처결하라. 오우, 살벌하네요. 자, 다시 갑니다. 처결, 처방적 결정 모형, 키워드 뭐예요? 카트칼, 카트칼로 처결하라. 카츠, 켈라토, 칼도와 치토우 새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칼도와 치토우 새끼, 칼도와 치새끼. 기타 이론들, 융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융이 분석 심리학, 프로이트의 제자입니다. 융이 가장 강조한 건 집단 무의식이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을 강조했다.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다.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것이며 시간, 공간, 문화나 인종의 차이에서 관계없이 보편적인 존재하는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 유형, 원초적인 행동 유형을 무엇이라고 한다? 원형이라고 한다. 원초적 행동 유형, 그래서 원형이라고 한다. 리비도, 영적 특질을 가진 창조적 생명력, 창조적 생명력이라고도 하고요. 리비도, 프로이드의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예요. 융의 리비도는 생활 에너지다. 그래서 생활 에너지를 강조한 건 융이다. 성적 에너지를 강조한 건 프로이트다라고 보고요. 자기 개념, 자아를 강조했다. 그래서 자기 개념을 강조했다라고 한 건 융이고요. 아니마 아니모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 남자인데 여자 같죠? 어머, 안녕하세요. 부끄러워요. 안 된 마! 아니마. 남자가 여성처럼 하는 거. 안 된 마! 아니마. 거꾸로 여자인데 남자처럼 하는 거. 아니모스. 두 개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돼요. 남자인데 여자처럼. 어떡해요? 안 된 마! 아니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영, 그림자, 동물적 본성. 그래서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건 무엇이다? 음영, 그림자다. 부정적 측면, 음영, 그림자.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이라고 그래요. 페르소나를. 그래서 자아의 가면 나오면 페르소나다. 환경 요구의 조화를 이루가는 적응의 유형.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지금 옷을 잘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가면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하고 싶어요. 저 사회적 가면을 여러분 싹 벗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옷을 싹 벗었어요. 완전 나체로 강의했습니다. 저 여러분 앞에 솔직하고 싶어요. 미친놈이에요. 옷을 입는 게 인격자예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사회적 가면, 사회적 인격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환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응의 원형, 환경의 요구의 조화를 이루려는 적응하는 원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면 답이 페르소나입니다. 컴플렉스 나오면 열등의식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감정적 관념, 무의식의 감정의 덩어리, 무의식의 감정의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컴플렉스라고 한다. 프로이드의 전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다. 그래서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답이 컴플렉스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컴플렉스, 본인이 느끼는 단점, 이게 아니에요. 컴플렉스는 더 세세하게 설명하면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본인의 그 사회 적응의 약점인 감정적 관념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이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의 관념, 감정적 관념, 감정의 덩어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컴플렉스입니다. 이게 원서 그대로 번역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컴플렉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성주의 진로 발달입니다. 구성주의, 직업적 성격, 진로 적응력, 생애 주체 등을 강조한 이론으로서 좋아하는 교과목이나 직업적 성격들이 소환한 직무와 근로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교과목이 무엇이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중학교 때 뭘 좋아했죠? 저는 중학교 때 좋아하는 게 국사를 좋아했어요. 저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나중에 음악가가 되겠구나. 저는 미술을 좋아했어요. 미술을 좋아하니까 화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교과목이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좋아하는 교과목을 물어봐서 직업적 성격을 알아보는 거, 이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답이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교과목 나오면 무조건 답이 뭐라고요?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이다. 학교 교과목을 잘 구성해서 진로발달을 알아보는 거,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이다라고 하고요. 요스트의 직업발달 평가 기법입니다. 요스트의 직업평가법. 이건 2차 때 폐축여도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답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읽지도 마세요. 근데 교수님 이건 외워야겠네요.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원하는 성과 연습 이거 뭐 외워봤자 더 머리 아파요. 그럼 답이 뭐예요? 동기 추정 연습은 아니에요. 이게 답이에요. 다음 중 요스트의 직업평가 기법이 아닌 것은 답이 이거예요. 동기 추정 연습. 1번 원하는 성과 연습, 2번 찬반 연습, 3번 확률 추정 연습, 4번 동기 추정 연습.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그럼 얘 몰라도 돼요. 아, 동기 추정 나오면 요스트가 아니다. 요동친다. 요스트 나오면 요동친다. 동기가 답이다. 요스트, 동기, 요동친다. 끝. 그러면 얘 외울 필요 없어요. 얘 외울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간결해요. 시간 절약됩니다.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오케이 요스트 요동친다. 요스트 나오면 동기는 아니네. 끝. 너무 쉽잖아요. 합격입니다, 여러분. 대안개발과 의사결정 시 인지치료 단계입니다. 인지치료 과정 나옵니다. 1단계 내담자의 감정을 확인한다. 2단계 내담자의 감정과 연합된 사고와 태도를 확인한다. 3단계 내담자의 사고나 태도 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4단계 내담자를 도와 현실과 사고를 조사해보도록 개입한다. 낡은 사고나 새로운 사고에 대한 의문 형태의 개입은 상담자가 정답을 제시해보다는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으로 다가온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게 강의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안 들은 분들은 이거 다 외워요. 다 외워봤자 공부한 거 아니에요. 헛발질한 겁니다. 4단계만 나와요. 대안개발 의사결정은 인지치료 4단계만. 다음 중 내담자를 도와 현실과 사고를 조사해보도록 개입하고 사고 조사해보고 낡은 사고, 새로운 사고에 대한 의문 형태의 개입은 하여튼 낡은 사고 나왔다. 새로운 사고 나왔다. 상담자가 정답을 제기보다는 내담자 스스로 낡은 사고 나오면 무조건 낡은 사고 4단계. 4단계가 낡았구나. 낡은 사고나 새로운 사고에 대한 의문 형태의 개입. 그냥 눈으로 안면 타당돼요. 눈으로 맞추는 겁니다. 눈으로 그냥 낡은 사고 나오면 4단계네. 그래서 이건 몇 단계에 해당됩니까? 4단계가 답입니다. 쉽습니다. 절대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발.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보고 싶어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대한 내용들 상담학 강의 마쳤습니다. 저는 사실 큰 걱정입니다. 100점 맞을까 봐 걱정해요. 우리 상담사입니다. 상담사 100점 맞으면 너무 인간미가 없습니다. 조금 가을에 이렇게 감처럼 좀 몇 개 남겨놔야, 까치밥은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 인간미가 있는데 이 정도 강의 듣고 100점 맞을까 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 여러분 100점 맞으면 마시고요. 100점 맞을까 봐 걱정되는 사람은 조금 한두 개 틀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90점만 맞자 이런 마음으로 상담학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리학대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